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정의적 특성의 발달. 1. 성격, 정체성, 자아 개념의 발달. 자아 정체감이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견해로서 가치관, 삶의 방식, 진로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확립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 개념, 자아 개념이란 개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 학업, 능력, 외모,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 스스로가 가지는 감정, 태도, 신념 등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자아 존중감,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개개인이 가지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한 과제를 일정한 수준까지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일관된 견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아 개념은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또한 자아 개념은 위계적인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만일 개인이 계속된 성공을 이루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어 성공 추구 동기, 즉 성취 동기가 높아져서 도전적인 과제, 즉 할만하지만 약간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게 되고 다시 성공한다. 만일 개인이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실패의 동기가 높아져서 쉬운 과제를 선택하거나 오히려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게 된다. 쉬운 과제를 선택하면 발전이 없으므로 결국 실패하게 되고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면 당연히 실패한다. 마샤의 자아 정체감 상태. 탐색이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신념, 가치, 활동, 과목을 실험해보는 과정이고, 헌신 또는 전념이란 결정한 직업이나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마샤는 탐색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아 정체감의 상태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충분한 탐색을 통해 결정한 직업에 헌신을 하고 있다면 정체감 성취 상태라고 한다. 탐색을 해본 적이 없는데 헌신하고 있다면 정체감 유실 상태로, 보통 부모에 의해 선택한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탐색을 해본 적이 있지만 헌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정체감 유예라고 하며, 탐색을 해본 적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않은 상태를 정체감 혼미 상태라고 한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성격 발달 이론. 프로이드는 인간이 성본능과 공격 본능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유아 시기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성적 본능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가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성격은 성욕과 공격욕이라는 본능적 욕구를 관장하는 이드, 원초아와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된 초자아, 슈퍼에고와 이드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자아, 에고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 발달의 단계. 구강기 0에서 1세, 학문기 2에서 3세, 남근기 3에서 6세, 잠재기 7에서 11세. 11세 이후 생식기에는 이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이성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순조로운 발달을 통해 자기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협동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며 일에 대해 적극성을 지니게 된다. 에릭슨은 프로이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위해 단계를 세분화하여 사회심리적 성격 발달 이론을 제창하였다. 에릭슨은 개인의 욕구와 사회문화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성격이 발달하며 특히 양육자가 제공하는 보살핌과 지원의 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점성의 원리란 개인의 성격도 상호 관련된 일련의 단계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으로 다음 단계의 성취는 이전 단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에릭슨에 따르면 0에서 1세는 신뢰감 대 불신감 단계로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한다. 2에서 3세는 자율성 대 수치심 혹은 의심 단계로 프로이드 이론의 학문기에 해당한다. 미취학 아동 4에서 5세는 주도성 대 죄책감, 초등학교 시기인 6에서 11세는 근면성 대 열등감, 청소년기인 12세에서 18세에는 자아정체감, 역할혼미, 심리적 유예 단계인데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거나 성 역할과 삶의 철학을 확립한다면 자아정체감이 발달하고 노력에 실패한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면 역할혼미 상태가 된다. 역할혼미 상태가 되면 심리적 유예 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기에 정체감을 획득한 사람은 성인기에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역할이 혼미한 사람은 성인기에 고립감을 초래하게 된다. 성인기에 친밀감을 형성한 사람은 장년기에 생산성으로 발전하게 되고 고립감이 생긴 사람은 장년기에 침체감이 초래된다. 노년기에 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면 자아 통정을 터득하고 자아 통합을 성취해 실패하면 삶이 무의미하고 헛되이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절망하게 된다. 브루펜 브레너의 생물 생태학적 발달 이론. 브루펜 브레너는 발달은 인간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미시체계란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로 구성된 가족, 친구, 선생님, 학교, 놀이활동 등이다. 중간체계란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의 집합이다. 외부체계는 아동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서 부모의 직장, 지역사회, 부모의 사회적인 대인관계망 등이 있다. 거시체계는 광범위한 가치체계, 이데올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환경 속에서 겪는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콜버거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기본 전제는 도덕적 추론 능력은 인지구조의 발달에 따라 재구조화되면서 발달한다고 본다. 또한 도덕성의 발달은 불가역적이다. 즉,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이전 단계로의 퇴보는 없다. 도덕성의 단계, 전인습적 도덕성 단계, 옳고 그름에 대한 내재화된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도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등 자기중심적 특징을 보이는 단계이다. 1단계,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 처벌의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다. 2단계,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옳은 일의 기준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인습적 도덕성 단계,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3단계,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착한 소년, 착한 소녀를 지향하게 된다. 4단계,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도덕성, 법과 규칙의 절대적인 준수를 강조하게 된다. 후인습적 도덕성 단계, 개인적, 사회적 단계를 초월하여 자신의 원리에 입각하여 도덕적 문제를 바라본다. 5단계,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사회계약은 좋은 사회를 위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는 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을 주장한다. 6단계, 보편적 윤리로서의 도덕성, 윤리적인 양심과 보편적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한다.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한 교수 전략, 콜버거는 피아제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에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 수준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아볼 기회를 제공하여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셀만의 조망 수용 능력의 발달. 조망 수용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 느낌, 행동 등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동들은 마음 이론의 발전을 통해 조망 수용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마음 이론은 2에서 3세까지 발달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마음, 사고, 감정, 신념, 욕구, 지각을 가진 독립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